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거시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중요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전날 발표된 졸트 보고서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가격은 크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더 중요한 이벤트를 시장은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에서도 비트코인이 반등하기 위한 주요 포인트와 방향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를 강행하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3대 지수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트럼프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 등에는 25%의 관세 부과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관세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유발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증시가 좀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은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인데요. 어제 발표된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는 12만 2천 건으로 이전 지와 예측치를 모두 다 큰 폭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줬기 때문에 고용시장 강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줄어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20만 천 건으로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를 하면서 또 고용이 좀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이 두 가지 시그널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 이 두 가지 지표를 더 많이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가격이 큰 가격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이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연설을 했는데 물가 상승률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라고 밝히면서 평소의 스탠스와는 좀 반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안도감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전날 졸트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4.7%를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했는데 어제 이후에는 또 다소 진정이 되는 국면들을 보이면서 4.7% 아래로 하회를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국채 수익률 상승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가격에 압박을 가하지 않았는데 현재 시점부터는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면은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 지켜보셔야 되고요. 또 이번 달에 일본이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번 달에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당선 이후로 달러 인덱스 지수도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급격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109를 상승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높은 구간에 도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지속됐을 때는 암호화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 인지하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온체인 지표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기한 선물 거래 펀딩 레이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급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108K에 도달하던 그 순간들과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파생 상품 시장에서 참여가 줄어들고 상승 모멘텀이 약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다가 현물 거래에서는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보고서 매도하는 이 패닉 셀링 물량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까지는 시장에 뭔가 긴장감들이 많이 감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활성 주소 수의 평균 주간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108K 이전에 101K에 도달했던 구간들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패턴상으로 봤을 때 해당 수준까지 하락을 했을 때는 다시 반등의 흐름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거시경제 이벤트 결과를 차치하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이 온체인 분석상으로는 저평가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시경제 이벤트에 따른 불확실성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온체인 지표와 더불어서 거시경제 이벤트 결과들까지도 같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트레이더들의 평균 거래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시장은 저평가에 가깝습니다. 지난 30일 동안에 활성화된 지갑들의 추이를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에이다, 도지코인 같은 그리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음수 범위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MVRV가 음수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동안에 매수나 혹은 보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들이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 패턴에서도 이런 구간들이 반복된 이후에 가격의 반등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추적해 봤을 때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 수요가 나오고 있지만 일부 고래들, 특히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은 계속해서 물량들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세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보다는 고래나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여전히 우세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은요, 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유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관과 고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 즉 리테일 투자자들이 등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리테일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면은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는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이 추세들이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거래소로의 물량 이동 추이도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거래소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다가 최근에 가격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거래소로 유입되는 물량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연초까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서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입금을 했는데 지금 추세 반전이 일어나면서 다시 거래소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거래소에서 이렇게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수자들이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인출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꾸준히 보유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 그동안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다소 상반된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관관계 히트맵이 음수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해서 지금 현재 요 구간까지 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수치가 음수로 전환을 하고 낮은 값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시장이 고위험 구간으로 전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비트코인이 108K 근처에 도달했을 때 관찰이 되었는데 이제 다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가격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비트코인이 더 중심이 된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알트코인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은 알트코인도 같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커플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안정이나 혹은 상승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거래량이 빅테크에 필적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 증시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유지가 되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그니피선트 7과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 거래량 흐름 한번 보시면은 전체 빅테크 중에서 가장 월등하게 많은 거래량이 나오는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테슬라와 애플을 들 수 있고 이후에 나머지 종목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메타와 거의 비슷한 수준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온체인 지표 통해서 온체인 분석상으로는 저평가 구간에 임박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강조드리듯이 지금 현재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거시경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거시경제 이벤트 결과를 예의주시하시면서 대응 전략들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지 구간이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88.1K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상승의 추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90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단으로 이탈하더라도 88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요,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의 실현 가격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88K 구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핵심적인 지지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굵직굵직한 뉴스들만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은 애널리스트들이 1월이 위험한 달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미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와 장기 국채 수익률 급등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치의 고착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같은 여러 불확실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해서 거시적인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경제 지표들이 미국 경제의 호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금리나 기대치가 낮아진 상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벤트와 그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고 굉장히 강력하게 유동성을 풀면서 시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기 초반에 시장을 더 안정화시키고 성장세를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 또 취임식을 기점으로 해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상승 관점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거시경제 이벤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중요한 구간에서 대응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벽 4시에 FOMC의 12월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의록에서 전체적으로 지난 12월에 기준금리 25bp 인하는 대다수 위원들이 지지를 했는데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소 좀 걱정스러운 시선들을 보였습니다.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및 이민 정책 영향으로 목표치 도달이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데이터가 예상치에 부합할 경우에 보다 중립적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죠. 요즘에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 급락은 좋은 소식이고 세일가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낮은 가격에 사서 보유하는 전략을 기억하라. 그리고 채굴 가능한 비트코인은 이제 200만 개를 밑돈다라고 포스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억만장자 기업가이자 암호화폐 옹호론자인 마크 큐반이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리스크 대비한 수단으로서 금보다 낫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언제 초월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많은 관심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기관들의 분석에서는 5년에서 6년 사이에 초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면서 다음 대세 상승장 기간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플랩스의 모니카 롱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개선으로 XRP ETF가 곧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본인들이 그 뒤를 이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본인의 X에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를 마치고 나온 사진을 게재를 하면서 굉장히 훌륭한 저녁 식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엄지척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지금 리플이 SEC와의 소송이 막바지로 가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 주에 최종 항소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앞서 언급드렸던 XRP ETF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은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XRP와 관련해서 알트코인 심층 분석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황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데니월드 김동환 대표님과 함께 집필한 알트코인 레볼루션이 예약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예약 판매 하루 만에 교보문고 경제경영 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8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롱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트코인 레볼루션은 알트코인의 투자 관점에서 종목 선정과 매매 타이밍 포착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디파이와 에어드롭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많은 알트코인 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알트코인 자체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심도 깊게 다룬 책은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지만 좀 뻔뻔하게 정말 알트코인 투자에는 필독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크롱님들은 댓글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파이어 차트 상으로 100K에 집중되어 있던 매도벽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고래들의 움직임이 여전히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물량을 조폭 던져냈다가 현재는 관망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보라색 고래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조금은 더 매수세를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다 물량을 던져내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중요한 거시경제 이벤트를 앞두고 불확실성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결과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도 강세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좀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우위에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캡처 시점으로는 95K를 조금 상회했는데 지금 방금 확인해 보니까 다시 95K를 하회해서 94.8K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94와 9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2평선과 52평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까지 모두 다 하방 이탈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추세적으로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97.2K를 상승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언제 돌파하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는지 그 구간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승 돌파가 지체가 됐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94K와 90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90K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지켜내는지 여부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8K에 앞서 말씀드렸던 실현 가격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하방 이탈하는지 여부까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거시경제 이벤트 결과에 따른 변동성들이 예상이 되지만 만약에 어떤 변동성들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지지 구간들과 바이더직 구간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까지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현재 84K까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MACD 상으로 봤을 때요. 지금 다시 데드 크로스로 넘어가는 국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타날지 보셔야 되고요. RSI 상으로 봤을 때 이평선을 하방 이탈하고 지금 50 중립 구간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도세가 더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지지 구간은 URPD 지표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가격 구간이 이 구간에 와 있고 여기 바로 밑으로 지금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상단에는 굉장히 높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지 구간 이 구간은 현재 93.8K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94K 부근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대를 뚫어내야 되는데 현재 95.9K 그리고 가장 높은 구간은 97K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요 구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구간을 회복하고 지지 구간으로 바꾸게 됐을 때는 더 상승 추세들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구간은 98.1K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하방보다는 상방에 더 많은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비트코인의 특성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듯이 많은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숏포지션을 청산하고 올라갔을 때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숏포지션은 95.7K와 96.6K를 경계로 해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롱포지션은 상대적으로 밀집된 구간은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회복하지 못한 이유는 계속해서 강조드리듯이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결과에 따라서 뭔가 변동의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모든 이벤트들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20일에는 트럼프 취임식, 그리고 일본 금리 결정과 30일에 FOMC 미팅까지 중요한 일정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일비하기보다는 이번 달 전반을 두고서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크롱님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